2020년 10월 8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게시판에 올려진 밤하늘 천체 보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으며 또 오늘 강의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스웨덴에 위치한 노벨위원회는 지난 6일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블랙홀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펜 로즈 교수와 이것을 관측으로 그 존재를 확인한 겐제일 박사와 게즈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왔었는데 겐첼 교수는 칠레 파라날 산에 자리 잡은 8m 구경의 유럽 남방 천문대 초거대 망원경을 이용했고 게즈 교수는 하와이 마우나 케아산의 10m 구경의 케이크 천문대를 활용하여 S2라는 별이 16년의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을 관측하였습니다. 참고로 태양이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팀은 S2의 궤도 연구를 통해 우리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하며 그 크기는 태양계 전체의 크기와 비슷하고 그 무게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의 질량을 가진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내었고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은하는 지름과 두께 비율이 100대 1인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림에서 검은색 띠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림의 위쪽 붉은색 화살표 방향이 우리 은하의 중심 쪽 방향으로 별자리는 궁수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붉은색 화살표 방향은 우리 은하의 바깥쪽 은하로 오리온 자리에 해당합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이 은하의 중심 쪽에 모여 있기에 은하 중심 방향 즉 여름철 궁수 자리를 중심으로 한 은하수가 더욱 화려하고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겨울철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를 중심으로 한 은하수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은하수인지를 모를 만큼 엷은 띠 모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의 이론을 세우고 관측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의 위치는 궁수자리와 정갈자리 경계 근처인 궁수자리 A별로 이 주변을 공전하는 S2의 별 관측을 통해 빛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블랙홀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인간은 우주의 다른 별로 이주하여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류가 다른 행성인 화성이나 다른 별로의 대규모 이주는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고 더욱 보호하고 환경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며 지금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본 교과의 교재의 내용을 잘 학습하면서 본 교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신문에 기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꼽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천되는 것은 귀로만 듣는 수업이 아닌 시각과 촉각, 청각을 모두 사용하는, 즉 펜으로 요점을 정리하며 편하게 볼 수 있는 화면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졸음이나 산만하게 하는 요인들을 줄여서 본 수업의 열의를 다시 한번 다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교재 9장 그리스 과학 이슬람으로 전승되다와 10장 12세기 중세 과학의 르네상스입니다. 먼저 9장 그리스 과학 이슬람으로 전승되다, 교재 8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 스위스의 역사가 야코프 브루크하르트가 1860년의 저작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에서 근대 유럽의 문화는 14, 16세기경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전반의 고대 그리스 문명의 재인식과 수용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88페이지 6번째 줄에서 브루크하르트의 정의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르네상스가 고전 그리스의 과학적 유산에 대한 재발견과 17세기의 과학혁명을 통해 서양 과학이 근대적 형태로 새롭게 변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세의 과학과 문명은 인류의 지적 성장이나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암흑에 불과했단 말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르네상스를 과학과 문명의 절대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중세의 과학의 발전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과학의 역사에 관한 서구적인 작업자인 조지 사턴은 자신의 저저 과학사설에서 중세는 암흑이 아니다, 중세가 암흑이라는 것은 중세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암흑임을 뜻한다라는 문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세에도 끊임없는 과학과 또 이성의 발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연구하고 살피지 아니한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재의 저자는 중세의 과학이 실질적으로 과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교재 88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 분열 이후에 종교적 이단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서기 431년 에베소스 종교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 학파는 이단으로 선언되고 이들은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시리아의 아데사로 들어가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489년 동로마 황제인 플라비우스 제노가 아데사의 학교를 폐쇄하자 이들은 다시 동쪽의 페르시아 영토로 피신하여 학교를 세우고 신학과 그리스 고전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6세기 중엽에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그것은 그동안 그리스의 고전들을 시리아어로 번역하거나 문학, 철학, 역사 등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남긴 이 교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7세기 무렵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중해로 세력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교재 89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630년 무하마드가 메카를 정복한 이후 100여 년 안에 이슬람 교도들은 비잔틴 제국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고 그 세력을 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까지 확대시켜 나아갔습니다. 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8세기 무렵부터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활약한 이슬람 과학자들은 페르시아를 비롯하여 각지 흩어져 있던 고대 그리스 과학의 유산들을 수집하여 시리아어에서 아랍어로 번역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리스어에서 직접 아랍어로 그리스 과학의 고전들을 번역해 나아가는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당시 이슬람의 수도 바그다드는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함으로써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들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등으로부터 철학, 의학, 천문학, 점성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서적을 수입하였고 이를 아랍어로 번역시키는 데 재물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바그다드는 동서고금의 지식과 지혜가 한 곳에 모여 새롭게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재 9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기 830년 바그다드에 전문적인 과학 연구 기관인 지혜의 전당이 설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전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하룬 알라시드의 아들이자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파였던 알 마문이 과학의 철학 서적들을 번역하고 연구를 위해 바그다드에 세운 것입니다. 이 지혜의 전당은 연구원과 도서관과 번역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무세이온 이래 최대 규모의 학술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알 마문이 설립한 지혜 전당은 종교, 출신, 문화적 배경을 따지지 않고 광범위한 인재들을 포용하였는데 이때의 좋은 인재들이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의 이런 적극적인 후원과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날로 과학의 발전은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재 90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가 서기 808년부터 873년까지 과학의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휘집에서 번역 작업을 총괄하였으며 갈레노스,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등 약 100여 권에 이르는 그리스 과학 고전들을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는 인간의 안구에 관해 최초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안구 해보들을 남겼는데, 이 정밀한 안구 해보들을 담고 있는 그의 저서는 아랍 세계와 유럽에서 안과학의 표준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